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위한 초강력 규제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전방위적인 관리 조치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DSR 범위를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후의 수단인 LTV를 강화하거나 DSR 3단계 조기 시행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DSR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은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원대 초반으로 줄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던 8월달 9조 8천억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주담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9월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8월 대비 20%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중순까지 주담대와 가계대출을 주시할 계획이라며 증가 추세가 8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면 추가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로 미뤄둔 DSR 3단계를 조기에 시행하거나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대급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중단과 주담대 금리 추가 인상,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신한은행이 9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NH농협은행은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10월 말까지 모집인 영업을 멈췄으며 IBK기업은행도 신규 주담대 모집인 유치 등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대출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더 이어질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3040 세대의 초연끌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5억 이상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 세대가 지난 2021년 연간 전체 물량의 3.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1년은 젊은 세대의 연끌 구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초연끌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초연끌족들은 거액의 빚을 내고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비싼 집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32,870건 사례 중에서 3040 세대가 5억 이상 빌려서 구입한 거래가 총 6,5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2021년 5억 이상 대출 거래 대비 268%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3040의 고액 연끌 대출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를 초과했습니다. 초연끌족들이 구입하는 지역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 당시 주로 노도강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연끌족이 몰렸으나 올해 들어서는 강남구와 송파, 서초와 성동구 등 고가주택 위주로 집중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졌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급지 위주로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도 똘똘한 한 채만 오른다는 경험도 초연끌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문제는 3040 세대의 무리한 초연끌이 향후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무리한 연끌 투자는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리면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본격적인 대출 억제와 대출금리 상승 추세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은 무리해서 대출받은 연끌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3040 세대 연끌족이 급증하면서 향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락하는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 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발생한 집값 담합의 67%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위에서 공개된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 사례가 총 6,274건이며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고 서울과 인천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7월까지만 563건으로 최근 담합행위가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년간 진행된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지난 2022년 87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기소 결정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점검 1차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거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가 397건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는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담합을 유도했고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광고를 수차례 반복해서 다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천 건 분석 결과에서는 미등기 거래 사례가 5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에 대해서 시군구청 등을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2024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 등을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펑크에 빠진 현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52조 6천억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56조 4천억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차입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공개된 한국은행 자료 등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총 75차례에 걸쳐 152조 6천억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이 중 142조 1천억을 상환하면서 현재 남은 미상환 금액은 10조 5천억 수준입니다. 과거 연도별 정부의 차입금 운영과 규모를 올해 3분기와 비교하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 기록입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 말까지 차입한 횟수도 75회로 지난해 64회를 뛰어넘었으며 과거 팬데믹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에도 51회에 걸쳐 102조 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일시 대출 제도는 개인들의 시중은행 마통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고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사용하는 세출에 비해서 세금이 부족해지면서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통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26회가 공무원 급여일 하루나 이틀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 관련해서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 부족분을 한은에서 조달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월 3,000건을 돌파했고 업무와 상업시설 경매 물건도 4,351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업무 상업시설 경매 물건은 1년 전과 비교해서 187%나 급증했고 무리해서 투자한 영끌족들의 부동산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상가 경매는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92건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낙찰률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다는 서울에서조차 오픈형 상가 경매가 유찰되고 있고 동대문구의 한 상가는 8차례나 유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또 아파트 시장도 무리한 대출금을 갚지 못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출 규제로 집값 추세가 꺾이면서 경매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는 경매로 나오는 매물 적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